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2017년 중앙치매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하루에 필요한 시간은 적어도 6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합니다. 전문 간병인이 아니라면 굉장히 벅찬 수준이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번지는 질병인 만큼 그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에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놓칠 수 있는 2대 질병을 챙기자라는 주제로 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최근에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매 보험과 2대 질병까지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는 치매 보험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들 하시는 게, 예전에는 내가 혹시라도 크게 아팠을 때, 암이라던가 뇌, 심장, 이런 것 쪽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 최근에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 물어보면, 당연히 1순위는 치매, 혹시라도 내가 치매가 걸려서 남은 가족들한테 아픔을 좀 어떡하느냐, 여러 가지 비용들적인 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치매는 일반적인 내가 암이라던가 뇌, 심장, 그러면 이제 나만 좀 힘들다,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이제 슬퍼진다, 이래서 좀 타이틀을 좀 잡아봤는데, 그래서 치매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좀 필수로 좀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이걸 저희 강의 시간을 잘 따라오시게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통계 자료 좀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 텐데요. 치매 환자 수가 지금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의 이제 노인 인구수가 약 7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치매 관련해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느냐? 9.9%. 그럼 약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700만 명에 10%면 한 70만 명 정도. 그래서 이 환자 수는 지금 점점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치매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혹시라도 치매라는 질병이 왔을 때 남겨진 가족들한테 좀 아픔을, 고통을 좀 덜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치료 연간 어느 정도 드느냐, 연간 비용은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평균적으로 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거는 물론 치매 정도에 따라서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간병, 옆에서 돌봄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통계 자료에 따라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중증이다, 더 심해졌다라고 하시면 치료비는 더 많이 드실 것 같고요. 좀 경증이다라고 하면 치료비는 좀 더 적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연에 2천만 원이시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는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꼭 필요한 이제 치매 보험이 되었다. 그래서 치매는 뭐 단계별로 지급을 받는 게 있고 이제 생존 시에 종신형 지급 받는 게 있는데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한 번에 치매 단계별로 지급받는 진단금 개념, 그다음에 생존 시 지급받는 간병비 개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치매는 이제 경도 1점, 중증도 2점, 중증치매 3점. 그래서 1, 2, 3점일 때 진단금 일시금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치매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를 매월 100만 원씩. 물론 뭐 더 받으시면 좋겠지만 뭐 100만 원 이상씩은 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지급 받았을 때 뭐 단계별로 경도 이제 치매 시에는 뭐 주계약 가입 금액 1,000만 원일 경우에는 경도 치매 이제 1점이죠. CDR 척도 1점일 때는 뭐 진단금 300만 원, 2점일 때에는 뭐 3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래서 3점 이상일 때는 뭐 300, 200, 1,500에서 이제 2,000만 원. 그래서 단계별로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1점, 2점일 때는 뭐 굉장히 크진 않지만 이제 3점 이상일 때는 2천만 원 이상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간병비까지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CDR 척도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데 뭐 CDR 1점이 이제 어떤 거냐?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죠. 치매라는 거는 지장이 없으면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일상생활 중에 기억장애가 남아있는 정도가 이제 1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점, 중증도일 때는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내가 이제 기억을 할 때 시간이 예전의 기억을 지금쯤 기억을 하고 있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나이가 한 75세다, 80세인데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난 얼마 전에 이쪽으로 뭐 시집을 왔다, 뭐 20대, 30대의 기억을 뭐 얼마 전인 양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2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점일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유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내 가족 뭐 몇몇 분을 빼고는 나머지한 기억이 굉장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점. 심각이고 이제 말기가 있으신데 5점일 때는 4점일 때는 뭐 자기 이름에 대한 뭐 이름을 불렀을 때만 이제 때때로 이제 반응을 하고 도움이 없이는 이동이 좀 불가능한 경우 4점, 5점일 경우에는 5점일 경우에는 거의 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에 대한 뭐 인식이 아예 없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먹여줘야지만 먹을 수 있고 거의 이제 누워서 지내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단계별로 보통은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뭐 적합한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병비, 아까는 이제 진단금을 좀 알아봤는데 이제 중증 치매 이제 이제 3점 이상이죠. 3점 이상일 때가 이제 중증 치매로 들어가시는데 중증 치매 이제 혹시라도 진단 확정을 받으시게 되면 매월 생활비로 이제 100만 원씩 총 이제 3,600만 원이라는 거는 보증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진단을 받았는데 뭐 안타깝게도 1년 또는 2년 후에 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안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3년, 36회는 무조건 보증. 3,600만 원은 보증을 해드리고 제일 좋은 거는 종신지급이 됩니다. 종신지급. 치매로 인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치료비.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이 치매가 발병이 되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딱 3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년은 보증을 해드리고 종신지급. 예를 들어서 내가 뭐 70세에 발병을 했다. 한 90세 살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생존을 했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종신지급이라는 건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 혹시라도 중증 치매 발병 시에 총 예상금액, 그래서 이제 발병 기간 혹시라도 뭐 좀 치매가 일찍 와서 60세 정도에 발병을 해서 100세까지 생존을 하셨다 그러면 중증 치매 진단금 2천만 원 일시금으로 받으시고 플러스 매월 생활비 100만 원을 40년이죠. 40년 동안 그러면 4억 8천만 원. 그래서 요거랑 두 개 해서 이제 5억 수령이 가능하시고 보통은 뭐 60세 정도에는 치매가 많이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70세에 발병이 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시금 2천만 원 플러스 매월 생활비 100만 원을 30년 3억 6천만 원, 이제 3억 8천만 원 지급을 받으시고 한 80세 정도에 오셨다, 100세까지 생존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시금 2천만 원에 매월 생활비 100만 원을 20년 2억 4천만 원, 그래서 2억 6천만 원. 그래서 뭐 발병하는 순간부터 이제 종신지급,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령별 이제 보험료를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20년나 이제 비갱신형이시고요. 20년나 90세 만기, 주객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이제 무해지 보험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40세 여성분이 43,000원, 40대 남성분이 44,000원, 50세 여성분이 56,000원, 남성분이 58,000원, 60세 여성분이 76,000원, 60세 남성분이 77,000원. 그래서 4만 원대, 5만 원대, 7만 원대 정도 20년나 기준으로 했을 때 비갱신형일 때 이렇게 좀 보험료가 나오실 것 같고요. 이제 해지환급금을 요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요거 마찬가지로 20년나 90세 만기 이제 50세 여성 무해지형 기준, 아까 50세 여성분이 이제 56,800원이셨죠. 요거를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해지환급금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얘는 무해지형이시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에는 없습니다. 납입 기간 중에는 빵프로다, 없다. 근데 납입이 끝나셨을 때, 그러니까 50세 여성분이면 이제 20년 후죠. 그럼 70세 때 납입이 완료가 되셨어요. 납입 원금이 1,363만 원 정도이시고 해지를 했어요. 혹시라도 나는 나 치매 안 걸릴 것 같아, 치매 보험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지를 하시게 되면 1,736만 원, 그러니까 127%를 보증을 해드립니다. 확정,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으로 지급을 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75세 때 납입 원금은 동일하죠. 납입이 끝나셨기 때문에 해지를 하시면 1,837만 원, 144% 정도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시고요. 80세 때 납입원금 동일하시고 1,700만, 1,730만 원, 126% 보증을 해드리고 85세 때 납입원금 동일하시고 약 1,000만 원, 1,090만 원, 80% 정도.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보통은 뭐 치매가 온다라고 하면 한 80세에서 85세 전후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혹시라도 증상이 좀 있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유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증상이 좀 없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보험을 해지했을 때는 요 사이 내가 낸 원금 이상으로도 이제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랜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요거는 아까는 이제 90세 만기를 알아봐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20년나 85세 만기 보장 내용은 이제 동일하셨을 때 40세 여성분이 이제 28,000원, 남성분이 24,000원, 50세 여성분이 36,000원, 남성분이 31,000원, 60세 여성분이 48,000원, 남성분이 41,000원. 그래서 5년 차이로 보험료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는 그 5년 사이에 발병 확률이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또 뭐 보험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비싼 거를 가입하시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80세냐 85세 또는 90세 이렇게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가입 금액을 구자수를 이제 가입 금액 1,000만 원이 아니라 가입 금액 500만 원, 그러면 매월 생활비 받는 거를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이렇게 줄이시면 뭐 보험료는 또 절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지 환급금 예시표를 좀 들어드리면, 이제 50세 여성분 같은 경우 85세 납입이 끝나시면 납입 원금이 873만 원, 해지 환급금은 1,012만 원, 115%. 75세 때는 납입 원금 동일하시고 약 1,000만 원 정도, 115%. 80세 때는 납입 원금 동일하시고 776만 원, 88%.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리면, 중증 치매 시에는 이제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당연히 있고요. 생활비는 평생 지급, 종신 지급. 이제 3년은 보증은 해드리고, 평생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지 환급금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활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손해 없게끔 이렇게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보험은 이제 무해지 보험으로 이제 일반형 보험보다 한 20%에서 30% 좀 저렴하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가입 연령은 이제 30세부터 75세, 66세부터는 이제 가입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은 안 되시고 500만 원. 뭐 옛날로 따지면 반구자 이렇게 한 구자는 안 되고 반구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혹시라도 뭐 암 병력이 있으시거나 뭐 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뭐 기타 지병이 있다라고 해도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제 대신에 뭐 뇌 관련 질환, 치매 관련 진단을 받으셨거나 뭐 뇌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약이 있으실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질병이든 있어도 거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 보험은 이제 예전에는 뭐 선택의 보험이다. 하지만 이제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필수의 보험으로 바뀌어가시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시다, 뭐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원 전문가와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됐습니다. 따라서 노후 대비책 중에 필수로 떠오르는 게 이 치매 보험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 보험은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데다가 매달 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다른 치매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노후 대비책으로 치매 보험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시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모든 분들도 지금부터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할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놓칠 수 있는 2대 질병을 챙기자인데요. 조병욱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요. 실비나 암보험을 잘 알고는 계시는데 네. 의외로 2대 질병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실비는 우선적으로 가장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암보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보험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병욱 씨 암보험 준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병욱 씨 저 3대 질병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3대 질병이 도대체 뭐냐면 암만큼 중요한 게 뇌질환, 심장질환이에요. 우리나라 사망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암, 뇌, 심장 이 세 가지를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사망률이 암이 가장 높긴 하지만요. 65세가 넘어가면 오히려 뇌질환, 심장질환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암이 무조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또 그 뇌졸중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도 오히려 술, 담배를 안 하시는 여성분들도 네, 많이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3대 질병.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인 암과 뇌, 심장과 관련된 질병 중에서요. 암을 제외한 것들을 2대 질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오히려 이 2대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하니까 그 중요성을 좀 저희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2대 질병은 좀 어떤 분들이 보완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암보험만 갖고 계시고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을 안 갖고 계신 분들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실비만 있고 그다음 뭐 이제 실비만 보험이 있다 했을 때 순서를 좀 매겼을 때 전 나이가 좀 젊으면 젊을수록 여력이 안 돼서 꼭 한 개만 준비해야 된다면 암보다는 오히려 뇌질환, 심장질환을 더 그런가요? 우선적으로 준비를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암보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암이 발병이 되셨던 분들도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뇌질환, 심장질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가입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보험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험은 있지만서도 가족력,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뇌졸중이랑 심근경색의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미 증빙된 질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암보험만 가지고 계신 분들 2대 질병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젊을 때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력 있으신 분들 특히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2대 질병을 잘 가입할 수 있는 팁도 알려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팁 먼저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젊으셨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 뇌보험, 심장보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명백한 노인성 질환이에요. 사실 가장 젊으신 분들도 40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뭐 20대에 뇌질환이 온다, 심장질환이 온다라는 거는 거의 드물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명백한 노인성 질환이다 보니까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20대가 준비하면 이 보험 500원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정말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에도 보험에도 범위가 있어요. 예.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있거든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졌을 때, 뇌졸중은 막혔을 때, 뇌혈관 질환은 그냥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근경색도 마찬가지,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 예. 급성 심근경색이랑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예.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까지 또 보상이 되니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조금이라도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제가 좀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를 최대한 넓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은 이미 나이가 있으신 성인분들이 가입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은 원래는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예.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20세 미만 어린이한테밖에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좋은 게 또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게 어른이 보험 해가지고 자녀 보험은 30세까지도 연장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연장이 된 게 뭐냐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 꼭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성인 보험에도, 그리고 저희지 환급형 보험에도 추가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군데 회사에서는 기존에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간편 가입 건강보험으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가능하고요. 특히나 또 특정 뇌혈관, 특정 허혈성이라고 해서 뇌졸중보단 범위가 높고 뇌혈관보다는 범위가 조금 낮은 특약들도 신설이 됐으니까 기존에 가족력, 병력사항 있으셨던 분들, 뭐 혈압 있고 고지혈증, 당뇨 있으셨던 분들도,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번에는 좀 준비가 가능한 시기일 것 같아요. 정말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예전에는 20세 이전에만 좀 보장을 이렇게 넓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성인분들도 가져갈 수가 있고 게다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암만큼 중요한 게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이니까 반드시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많은 분들 리모델링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뇌출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이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거 그냥 나는 보험 들었어. 안보험 같은 경우는 뭐 어느 회사든 간에 뭐 지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뇌출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뇌질환이 왔을 때 저희는 살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뇌경색 막힐 때부터 보장이 가능하고 여력이 되신다면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 중에 암을 제외한 이 뇌혈관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 2대 질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미 준비를 해놨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내가 좀 보장의 폭을 넓게 준비해놨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니까 지금부터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인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네. 예,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 보험을 이제 아시는 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예. 네, 이게, 금액만 비싸고, 보장 폭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 진단 좀 받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상담 받으시는 건 처음이신 거죠? 네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39살이요. 30대 후반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주위에 이제 또 다른 지인분들이 예.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예. 이제 예전에 이제 들었던 것도 이제 지인분 통해서 이제 들었던 건데 또 요번에도 이제 지인분이 또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기가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의심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CI 보험 좀 설명을 잘 듣고 가입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다 좋다고 다 된다고 해가지고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준비를 하신 그렇죠. 거죠. 네네. 지금 아프시거나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동원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30대 후반이신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을 65세 납으로 2013년도에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5만 9천 원입니다. 자,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볼게요. 지인을 통해 가입한 CI 종신보험. 보험료가 비싼데 상대적으로 보장이 좋지 않다고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좀 확인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보내주신 증권은 잘 받아봤고요. 네. 이게 이제 보험 하나로 이제 통합으로 해서 뭐 실비랑 뭐 입원비, 수술비 뭐 이렇게 특약들 다 들어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보험회사 이제 삼성생명 변액 CI 종신보험이시고 납입 기간이 65세 납. 시청자님 이게 보험 가입을 벌써 5년, 6년 전에 하셨는데 그러면 30 중반 34세 정도에 하신 것 같으신데 네네. 예. 그때로 따지면 이거를 이제 30년 납, 32년 납을 하신 거예요. 네. 아마도 그냥 이렇게 좀 길게 하시는 게 뭐 납입 면제 혜택도 있고 보험료도 이거를 좀 줄였으면 보험료가 지금 20몇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아니라 뭐 3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게끔 굉장히 비싼 보험이시거든요, 이게. 네네. 그래서 뭐 남성분이고 하니까 뭐 종신보험 하나는 있으면 좋겠지. 거기에 뭐 이것저것 뭐 다 특약 부과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CI 보험료가 이제 종신보험,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혹시라도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돌려받는다. 거기에 이제 특약을 부과하는 개념이시거든요. 그래서 주 목적은 사망이에요. 예. 근데 혹시 뭐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좀 필요하시거나 이러신가요, 지금? 아니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있으면 좋다. 예, 그렇죠. 예, 뭐 물론 이제 남성분이고 이제 결혼을 하셨다면 이제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좀 가장으로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보험은 뭐 이제 보험회사가 나쁜 보험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
이제 나한테 맞냐 안 맞냐를 잘 판단을 해보시고 고민도 좀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도 뭐 좀 아시는 분께서 뭐 추천을 해주고 하니까 알아서 해줬겠거니 제일 좋은 거 해줬겠거니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삼성생명에 이제 소속이 되어 계신 분들에서 뭐 이분한테 제일 맞는 보험을 추천해줬을 것 같은데 이제 CI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는 혹시라도 나는 좀 중대 질병, 그러니까 좀 큰 병이 걸렸을 때 선지급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 또는 뭐 사망을 종신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면 나쁜 보험은 아닌데 시청자님 나이대에 이 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옷을 좀 입고 있지 않나. 보험료도 지금 25만 원, 26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면서 보장 내용이 거기에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뭐 주계약이 지금 이제 사망보험금 이제 1억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 뭐 재해 사망이 추가로 1억 원, 뭐 입원비 특약, 수술비 특약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갱신형으로 또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러면 뭐 지금은 뭐 갱신을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30대 때이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별로 오르진 않으셨을 거예요. 차이 나셔도 뭐 얼마 차이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됐을 때도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보험 안에 지금 실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실비는 지금 실비보다는 예전에 2013년도 실비가 좀 더 보장 내용이나 구성 자체가 좀 좋으시기 때문에 이 보험을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이게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내가 한 달에 보험 이제 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물론 저축보험, 연금보험은 저축의 개념이지만 이런 보장성 보험은 내가 한 달에 돈을 지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 달에 25만 원, 26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과연 좋은 보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많은 보장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좀 이제 리모델링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데 이제 첫 번째는 주계약 보험료가 지금 1억 원 되어 계시거든요. 주계약 보험료가 제일 비싸세요, 보험료가. 그래서 주계약 보험료를 조금 이제 다운을 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로 다운을 시키시고 거기에 이제 갱신되어 있는 뭐 입원비 특약, 수술비 특약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고 실비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계약하고 실비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뭐 한 7에서 8만 원 정도 선에서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부족한 뭐 3대 진단금이라고 하죠. 뭐 암 진단금, 뇌 관련 질환 진단금, 신장 관련 질환 진단금, 거기에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진단금을 또 물론 얼마 넣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뭐 보장 납입 기간 또 동일하게 좀 길게 해서 뭐 암 진단금 5천, 뭐 뇌졸중 2천, 뇌혈관 1천 이런 식으로 수술비까지 하시면 뭐 한 7, 8만 원대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기존의 보험을 한 7, 8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시고 한 7, 8만 원 정도로 진단금 수술비를 하시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보험금 아까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계약을 줄이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이제 종신보험이 아니고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기보험. 정기보험이요? 네,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종신보험하고 똑같이 사망보장을 해드리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종신보험은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는 돈인데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기간을 정할 때는 보통은 이제 자녀분 나이가 한 25살, 30살 정도 되는 나이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뭐 자녀분이 지금 뭐 뭐 예를 들어서 한 5살이다. 가정을 하면. 맞아요. 5살이다. 그러면 25년. 그러면 그 남자이면 이제 군대 다녀오고 직장 생활하면 한 27, 8 정도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은. 뭐 이제 따님이면 뭐 한 20 대학 졸업하면 24, 5 정도부터는 직장 생활을 할 거고 그러면 남자아이다 뭐 기준을 잡고 뭐 27, 8 좀 길게 봐서 30살 그러면 25년만 보장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직장 생활하고 자기가 돈을 벌면 솔직히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크게 메리트는 있진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보험에서 종신보험에서 주계약 2천, 3천은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건 향후 뭐 내가 장제비 정도 준비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한 25년짜리 정기보험을 1억 보장을 한다. 그럼 보험료는 한 4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1억에. 네, 이거를 종신으로 하면 20만 원인데 20년, 25년짜리를 1억짜리 그것도 이제 1억 똑같이 하시면 한 4만 원, 비싸야 5만 원. 1억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존 보험을 리모델링을 해서 줄이고 이제 3대 진단금 수술비하고 정기보험 요렇게 이제 3개를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지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비가 뭐 10,000원, 20,000원, 10,000원 이거밖에 안 된다고. 실비만 이게 이 작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실비를 할 때는 이제 단독 실비. 그러니까 실비만 할 수 있는 보험으로만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 나이면 지금 한 10,000원 초중반, 2만 원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 거는 이제 보장 내용이 이제 급여, 비급여 90% 보장. 지금 거는 이제 급여는 90%인데 비급여는 80%. 그리고 MRI, 도스, 비급여 주사는 연간 한도가 생겼고요. 얘는 또 30% 공제예요. 그래서 보장 내용이 전액 게 더 좋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전액 거를 살려가려면 얘는 주계약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것도 실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뭐 한 10,000원, 2만 원도 안 할 건데 주계약이 5만 원, 6만 원 이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주계약. 네, 주계약. 근데 주계약을 빼고 실비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보험 구성이. 지금 거는 그냥 실비만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뭐 실비 10% 좀 보장 못 받고 MRI 이런 거 뭐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기존 보험을 아예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으로 뭐 실비 한 15,000원 정도 잡고 아까 3대 진단금 7, 8만 원, 정기보험 이렇게 잡으시면 한 12, 3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고 나머지 돈을 갖고 뭐 아이들 적금이라던가 또는 노후 준비를 할 때 뭐 연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끔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새롭게 또 지인분이 또 보험회사 또 입사를 하셨다 하니까 그분은 이제 좀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정보 같은 거 저희한테도 좀 정보를 얻으셨으니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방송 시간이라 뭐 시간이 저희가 또 이제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시간 좀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문의 한번 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를 좀 추천해드리는지 이런 것까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죠? 네네. 예, 전화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걱정하셨던 삼성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은요, 의심을 하신 대로 좀 비싼 보험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싼데 그에 비해서 보장도 별로 좋지 않고 시청자분께 잘 맞는 보험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안에 실비가 예전 거라서 좋으니까 이 실비를 가져가시면서 주계약을 좀 감액하고 특약 없애시면서 가져가시고 또 뭐 종신보험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정기보험도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생존담보까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 전략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유지를 할지 좀 고민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방송 끝나고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나이가 50살이에요. 예. 보험을 이제 들고 있는데 3개. 하나생명의 종신보험, 동부화재의 프로미 라이프 통합보험, 동부화재 의료실비를 들고 있는데 저기 금액이 하나생명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21만 5천 원씩 들어가요. 좀 한 달에. 부담되시네요. 예. 예, 그런 건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제가 방송을 또 그동안 봐보면은 종신보험 안 좋은 거라고 죽어야 나오는 거라고 막 꼭 안 좋은 보험은 없지만은요 시청자분께 잘 맞아야 하잖아요. 네네. 자, 일단 올해 50세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아프시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행히 아직까지 아픈 데는 없고요. 네. 그럼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 괜찮으실 것 같나요? 이렇게 주위에 이제 제 나이 또래 들어보면은 이렇게 적립식 말고 이렇게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것들 보면 한 20만 원 정도면은 주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왜 저보고 이렇게 많이 보험료를 내냐고 혼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들 그래서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여쭤보려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조병욱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0세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5년도에 한화생명의 종신보험을 20년 납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동부화재는 2건의 보험 준비해 주셨습니다.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 그리고 의료실비보험을 3년 갱신상품 준비해 주셨네요. 자,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33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종신보험 잘 가입한 건지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내게 필요한 증권인지 좀 의심이 된다고 하시고요. 조병욱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좀 하나씩 볼 텐데 제가 일단은 네. 동부화재 의료실비보험부터 먼저 볼게요. 네. 하나생명 종신보험,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 이렇게 있으신데 예. 일단은 제가 좀 조정해 드릴게요. 17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이거 1년갱신짜리 상품이시거든요. 아마 3년갱신, 그래요? 네, 3년갱신은 아니시고 1년갱신일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험의 완성도로 봤을 때 저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완벽해요. 네. 제가 생각하는 보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의료실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대 질병,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사망보험, 그리고 상해 질병, 기타 외적인 보험들이 있을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보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구성되어 있으시거든요. 실비도 잘 단독으로 준비하셨고, 두 번째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에 지금 3대 질병 운전자 배상 책임도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들어가져 있으시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험은 안 좋은 보험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받는 건데 이게 사망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너무나도 잘 가입을 하신 건데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네. 그러면 혹시 자녀분들이 지금 막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 28. 그러시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자녀분도 어느 정도 독립을 한 나이인 것 같은데 사망금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종신보험을 가져갈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넣었던 것도 아깝고 혹시나 우리 애기들, 우리 자녀들 사망금 조금이라도 물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정기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청자님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보험이랑 종신보험의 장단점인데 요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동부화재 통합보험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암이랑 뇌졸중, 심근경색, 뇌혈관이랑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서도요. 이거 정말 좋은 보험이거든요. 보험료도 오르지 않는 비갱신에 100세 만기까지. 그리고 따로 CI 보험도 아니시고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또 운전을 하시는 거 딱 운전자도 이렇게 같이 묶어놓으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살아생전 보험은 이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이랑 의료실비 보험만으로도 충분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 분들 20만 원 정도 보험료 내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도 조금 비싼 편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망금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하나생명만 정리를 하셔서 동부화재 것만 유지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금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신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요. 하나생명 거를 정리하게 되면 보험료는 한 11만 6천 원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동부 것만 가져갔을 때 여기에다 절하면은 사망금을 차라리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실 것 같아요. 정기보험이랑 종신이랑 제가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사망을 하게 되겠죠. 때문에 100%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보험이거든요.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정기보험은 도대체 뭐냐면 만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기까지. 예를 들어서 사망인데 저는 60살까지만 혹은 70살까지만 혜택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종신보험보다 보장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근데 우리 사망금은 누구 주려고 하는 거죠? 자녀분들. 그럼 볼게요. 지금 시청자님 나이가 50세라고 하셨는데 60세면은 우리 막내가 38살이에요. 그렇죠? 시청자님 70살이면 48살이에요.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48살이면요. 어머님이랑 나이가 비슷한 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다고 중내산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망금이 조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종신보험 말고요. 정기보험으로 준비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금액도 넣을 수도 있고 보험료는 싸요. 제가 한번 가령해서 내본 게 정기보험 60세 만기로
1억 원, 70세 만기로 1억 원 이렇게 총 2억 원 넣었을 때 보험료 7만 5천 원 정도 하시거든요. 두 개 합쳐서요? 그럼요. 아니면 한 개당?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신보험을 정리하고 정기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는 뭐 한 14만 원 정도 절약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료 낮추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망금을 준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낮춰드리는 게 지금 시청자님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잘 들으셨죠? 네네, 잘 들어요. 예, 전문가님이 칭찬 잘 안 하시는데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다만 특히나 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셨던 하나생명 종신보험은요. 시청자분 여성분이신데다가 자녀분도 다 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사망 보장이 필요하시다면 정기보험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험료를 정기보험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보험료가 훨씬 줄어들어요. 네. 예,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 하나 열어보죠. 145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65세 어머님께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고 합니다. 치매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최동원 전문가님, 저희 강의 시간에도 만나봤는데 이 부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시죠. 저희가 예. 그 방송 중에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혈압약 드시는 건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뭐 암 5년 이내 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 가능하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치매 쪽 혹시라도 치매 예전에 뭐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뭐 뇌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이것도 뭐 선별적으로 또 인수를 하는데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좀 가입이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혈압약이나 당뇨약 뭐 이런 거 먹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뭐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 이제 약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다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65세가 이제 보험 나이로 65세가이실 수도 있고 또는 뭐 만 나이 65세, 뭐 보험 나이 66세인데 요 한 살 차이로 보험료가 이제 가입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66세가 되시면 가입 금액을 뭐 예전으로 따지면 한 구자가 아니고 반 구자만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5세 전에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고 또는 나는 꼭 66세, 70세지만 한 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슷한 상품들이 여러 회사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A라는 회사의 반구자, B라는 회사의 반구자 이렇게 합치시면 한 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만기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시면 90세 만기, 95세 만기 하시면 당연히 좋으시지만 보험료가 좀 낮다라고 하시면 한 85세 만기를 좀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에 85세 만기로 반구자를 하시고 B라는 회사에 90세 만기로 반구자를 하시고 그럼 85세까지는 한 구자가 되시는 거고 90세까지는 또 반구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견적은 저희 쪽으로 좀 정보 사항을 좀 더 주시면 뭐 견적 뽑고 좀 안내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약을 복용하셔도 뿐만 아니라 암 병력까지 있어도 치매보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구자를 나눠서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030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의료 실비가 꼭 필요할까요? 갱신형이라서 고민입니다. 자, 이분은 실비의 필요성을 물으셨는데 없으신 건 아니고 있으신데 갱신되는 게 부담이신 것 같습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제가 요즘 좀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런가요? 진단자금을 제가 워낙 좋은 상품들이 나오니까 실비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생기더라고요. 근데 의료 실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 실비는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자들은 전부 다 1년 갱신인데 제가 갱신형이 안 좋다라고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요. 의료 실비는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의료 실비가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입원, 통원 그리고 약국을 갔을 때 실제 사용한 비용들을 돌려주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예로 들어서 입원을 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썼다. 그럼 예전에는 1,0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잉 진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라에서 제한을 두게 돼서 90%, 지금은 비급여 항목은 80% 이렇게 조금 낮아졌는데요. 우리가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 뭐 미용 목적 고의적인 사고, 자해 자살, 뭐 임신 출산, 정신질환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보상을 하거든요. 의료 실비만 있더라도 암보험이 따로 없더라도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다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 실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암보험은 둘 중 꼭 하나만 선택하시라면 의료실비거든요. 그래서 의료실비를 빼놓고 보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실비는 반드시 유지하시고요. 나머지 보험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시는데 의료실비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해약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실비는 갱신형밖에 없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실비 무조건 필수라고 하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